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또 상승 마감했죠. 월간 기준으로 최대 상승폭이었다라고 하는데요. 한 달 동안 공통점은 악재를 외면하고 호재에만 반영한 시장의 모습이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했죠.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악재는 외면하고 호재에만 반영하는 모습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하락할 때 반등을 들어오는 그 모습 중에서 악재를 외면하는 시장이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약세장일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요. 그 약세장이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한 달 내지 길면 달 반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은 지나갔어요. 왜냐면 7월달 한 달 내내 그랬으니까. 이제 8월 한 달 중에 보름인 15일까지 가져갈지 아닌지 봐야겠죠. 물론 미국에 이게 9월 달에 또다시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소비자 물가지수 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10일 정도니까 이제 열흘 정도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한 달인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뭐 그 이후의 방향성이 좀 다르게 갔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유가가 7월 달에 좀 내려왔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7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상태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부분이 벌써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요, 악재가 두 가지가 있었고 호재가 한 가지입니다. 일단 악재는 개인 소비 지출. 요거 이제 연준이 항상 물가 지표를 볼 때 주목해서 보는 지표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6.8%가 나왔습니다. 그 전보다는 전이 6.3이었으니까 0.5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혀 외면. 이거 외면입니다. 그냥 외면해버립니다. 만약에 이 소비 지표가 굉장히 좋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 폭등했겠죠. 외면해버립니다. 또 다른 악재는 뭐냐면 실적에서 인텔이 예상치를 완전히 밑돌아버린 실적이 나옵니다. 전망치도 안 좋게 나옵니다. 근데 시장 반영 안 합니다. 그리고 반영한 게 뭐냐면 애플, 아마존 실적입니다. 애플, 아마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전망치는 나쁘지 않았다. 이러면서 애플 10% 뛰고 아마존 3% 뛰면서 시장 전체를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이 연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많은 악재 속에서 호재만 딱딱딱 찍어서 올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시장이 한 달 내내 있었다라는 거. 그것만큼 뭐 속일 수가 없는 거겠죠.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지난 금요일날 미국의 금리 인상이요 0.5% 가능성은 74%, 0.75% 가능성은 26% 정도 보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유가가 반등을 했어요. 근데 유가가 의미가 좀 깊어지는 그 차트 흐름이 좀 있어서 어쩌면은 8월 달에는 유가가 다시 우상향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일시적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 물론 7월 소비자 물가에서 꼭 완전히 꺾인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유가가 중심적으로 원유가 소비자 물가 지표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른 지표가 다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유가가 내려왔지만 시장에 덜 영향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8.5 왔다가 8.3, 0.3밖에 안 내렸어요. 그때 10불 정도 내렸었는데요. 그래서 요번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얼마나 흔들어줬었는지. 약간 꺾였을 확률을 열어두는데 안 꺾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패닉이 빠지겠죠. 꺾일 거로 예상했던 부분이 엄청 반영되면서 실적으로 같이 끌어올리는데 실적도 나쁜 실적 버리고 좋은 실적만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일단 시장 상황을 보면요. 미국은 다우가 1.8%, 0.97%, 나스닥이 1.8% 올랐죠. 차트를 좀 보시면 다우는 여기까지 올라왔죠. 12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 월봉을 줄어보라는데 월봉은 의미가 없고요. 일봉하고 월봉 많이 다릅니다. 나스닥도 비슷하게 올라왔죠.
월봉 보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월봉 약간 더 올라왔네요. 5월선까지 왔네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서 싸움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상당히 중요하죠. 이 싸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유가 말씀드렸었는데 유가를 좀 보시면 이 120, 200일선의 지지력 테스트를 4번을 했죠. 여기서 2번, 여기 2번,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서 이제 추세선을 벗기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양종축이에요. 양은 종축. 양은 종축이면 바닥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쩌면 8월이 다시 120불대를 본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영향이 많이 꺾였다 할지라도 매우 제한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8월이 지금 시작됐다라는 것만큼은 오늘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8월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가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유가의 흐름을 꼭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8월에 금통위가 25일날 있어요. 25일날.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이 7월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리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금리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가지 않았고 오히려 밀리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물론 뭐 그거는 황당하다고 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하면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달러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그게 아닌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금리 역전을 어떻게 할 거냐. 0.25를 올려서 동률을 만들게. 왜냐면 우리나라가 2.25인데 미국이 2.5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0.25를 올려서 동률을 만들 거냐인데, 그렇게 되면 9월 달에 미국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가팔라지면서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이 아마 11월, 12월 인가 있을 거예요. 2번 남을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한 일정 기간 동안 금리 역전 상태가 유지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빅스텝 이상을 가지면 좋은데, 지난번에 이창용 하는 총재가 0.25씩 점진적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그걸 할 건지 아니면 빅스텝 이상을 가져갈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확인하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미국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리 역전 상태가 이제 되는 시간이 됐잖아요. 이 시간 동안 이제부터죠. 왜냐면 7월 마지막 주 정도 그때 금리 인상을 미국이 했으니까, 셋째 주인가 했으니까요. 그렇죠? 이번 주부터는 그 역전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환율의 동향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 한 주 정도는 변화가 없을 수 있거든요. 이제 두세 주부터는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확인하는 시간이 이제 도래한 거다, 이런 생각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개인들이 곧버스,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했는데 개인들이 곧버스 곧버스를 순매수 1위를 가져갔다고 하네요. 근데 이 개인들이 미국에도 투자하나요? 미국에서도 하락장 인버스를 많이 샀다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되게 중요하겠죠. 네, 맞는지 안 맞는지 되게 중요한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저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곧버스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이 계속 지난번에 3,000 갈 때 3,300 갔을 때 개인들이 매수해가지고 올랐었잖아요. 근데 물론 그게 진짜 개인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외국인의 기관이 도와주면서 개인들이 산 것처럼 보인 모습이었지만, 어쨌든 지금 또 개인들이 하방으로 갔어요. 하방으로 많이 몰려. 금액을 보니까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1,785억 정도 됐더라고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방 배팅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오른지 안 오른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추세 전환으로 가는 시장이라면 잘못된 선택일 수 있죠. 추세 전환이나요. 근데 추세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장 이슈의 변화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이슈의 변화는 전무한 상태거든요. 실적이 좀 좋아져. 실적도 좋은 실적만 미국이 갖다 붙였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이슈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의 눌림일 확률이 높잖아요. 곧버스가.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개인들의 선택이 실수라고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고요. 8월 첫째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즐겁게 시작하시고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